여러분은 봉사활동을 하다가 그 봉사단체의 회원들과 마찰이 있거나 아니면 그 봉사단체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만두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속한 봉사단체의 회원들과 또 대상자와 마찰 없이 오랫동안 같이 할 수 있을까요? 궁금하시면은 끝까지 들어주시고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무조건 하면 좋은 자원봉사? NO! 생각하고 고민하는 자원봉사? 예! 안녕하세요. 하얀병로입니다. 여러분은 고인물은 썩는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정치인도 정치를 처음 시작할 때는 국민을 위해 진심 어린 초심으로 일을 하지만 한 3선쯤 되면 한두 가지 비리에 연루되지 않은 정치인이 없다시피 합니다. 어디 정치뿐이겠습니까? 연예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온갖 불법을 자행하다가도 잠깐 자숙하는 것 같았는데 어느새 TV 모니터 앞에 다시 나타나곤 합니다. 요즘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의 참성을 알리고 일본의 진정한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며 매주 수요일 일본 대사관 앞에서 무려 30년간 집회를 했던 정의기억연대 대표였던 윤미향도 국회의원이 당선되자 정의원을 운영해왔던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연일 뉴스에서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시설에서도 어느 한 곳 빠짐없이 털어서 먼지 안 나는 곳이 없을까 의심이 될 정도입니다. 저도 자원봉사단체를 운영해봤던 사람으로서 회원들이 좀 모이고 규모가 커지면 온갖 회원들 간의 갈등이 발생하고 또 서로 상처를 주는 일을 보곤 합니다. 심지어는 파벌 싸움이 돼서 그 단체가 아예 와야 되는 일도 보았습니다. 특히 자원봉사단체나 사회복지 관련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 일을 시작하게 된 저마다의 선한 동기가 있어서 조금이라도 부적절한 일이 있으면 자기 검열 때문에 오래 버티지 못하고 자책감에 시달려서 쉽게 포기하곤 합니다. 이렇게 자기 검열을 하고 반성하는 사람은 그나마 착한 사람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마치 현장에서는 죄책감 없이 사익을 취하고 매너리즘에 빠져서 끝까지 자기의 불법을 정당화하고 악랄하게 자기의 자리를 지킨 사람도 많습니다. 사실 안타깝게도 후자 쪽의 부류들이 현실에서는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약 100여 명의 자원봉사자와 5개의 봉사 현장을 만들어가면서 제법 큰 봉사단체를 이끈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순수한 열정과 노력은 지금에 생각해봐도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몇 년이 지나자 회원들 간에 저의 리더십에 불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억울함과 서운함이 교차하면서 모든 것을 내려놓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힘들고 억울했지만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니 그 당시 그 자리에 있어서 느끼지 못했던,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그 자리를 내려오고 좀 시간이 지나야 그때 상황을 정확히 객관적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과 느낌을 좀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자기가 봉사하기 전에 가졌던 자원봉사에 대한 통념이 절대적인 옳은 진리가 아니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대부분 자원봉사자들은 어느 날 갑자기 자원봉사를 시작했다기보다는 평소 자신이 자원봉사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던 분들입니다. 소외된 사람들한테 관심을 가지고 연민을 느끼고 그것을 자원봉사를 통해 실천하려는 멋진 분들은 평상시에도 사회 정의나 옳고 그름이 분명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말인즉 그런 분들은 자원봉사를 하더라도 자원봉사에 대한 분명한 대의적 정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그 대의적 정의에 어긋난 말이나 행동을 할 때 굉장히 불만을 가지고 자기 딴에는 정의 실현이라고 상대방을 제재하거나 지적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속한 단체의 사람이나 활동 내용이 자기의 정의에 반한다고 느꼈을 때 쉽게 배척하고 그만두고 또 다른 회원들과 트러블을 만듭니다. 특히 이런 사람의 특징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자기의 말에 동조하기를 원하고 그렇지 않으면 모두 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대세적 정의란 것이 있습니다. 누구와 보아도 불법을 저질렀거나 폐륜을 보았을 때는
당연히 저항하고 문제 제기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자기의 통념과 맞지 않을 때는 시간을 두고 부분적 사실로 단정짓기보다는 주변 사람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전체적인 사실을 종합해서 숲을 보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거나 주장이 강한 사람들은 성질도 급해서 잘 참지 못하고 순간순간 감정을 툭툭 내뱉어 버립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사람들과 마찰이 자주 일어납니다. 그렇게 봉사활동보다 함께하던 다른 자원봉사자들과의 마찰 때문에 자원봉사를 오래 하지 못하고 쉽게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둘째로 자원봉사는 절대적인 사회정의를 세우거나 사랑 나눔의 최선의 방법이라기보다는 주변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더 넓히고 다양한 사람들과 인연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삶의 현장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쌍한 장애인을 돕기 위해서 자원봉사를 한다기보단 장애인이 비장애인보다 같은 삶을 살아가는데 제약이 많기 때문에 그 차이를 좀 좁혀주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공짜로 얻은 우월적 환경을 장애인에게 좀 나눈다는 생각을 가지면 서로가 서운한 점이 없게 됩니다. 내가 봄없이 자란 불쌍한 아이들에게 사랑을 나누겠다는 생각보단 부모와 같이 자란 아이들과 비교할 때 차별을 받고 더 힘든 환경 속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안타까워하며 공감하고 결국 그들도 우리 이웃이 되어 함께 공존해야 할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실제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봉사단체나 시민단체를 최초로 만들거나 성장한 데 기여했던 초기 멤버들이 그 단체와 자신을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부분 시민단체나 복지시설, 자원봉사단체를 만들고 그 단체가 성장하고 커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 심지어는 재력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반면 공익적 사업이기 때문에 자신이 취하는 이득은 그닥 많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끊임없는 노력과 정열과 희생이 있어야만 비로소 제대로 활동하는 단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다 보니 그 단체의 목적과 방향성을 단체를 위해 기여한 기여도가 많은 사람들의 영향력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어느 정도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를 추진하는데 어느 정도 리더십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최초 설립자를 아니면은 기여도가 높은 사람을 아니면 활동량이 많은 사람을 그 단체의 정신적 지주라고 운영진들이 회원들한테 교육을 시키는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그 대표격인 사람은 정신적인 지주가 되어 무슨 말을 하든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없고 또 그 사람 말을 따르는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집니다. 어느샌가 그 사람한테 무언의 권력이 생기게 됩니다. 어떤 단체든 대표의 바른 운영 지침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회사의 대표는 그 회사의 사장에 의해 존폐가 결정되지만 공익성을 띈 단체는 협동조합처럼 그 단체의 기여도와 상관없이 모든 회원들과 똑같은 한 표의 결정권 운영 방식으로 운영을 해야 합니다. 내가 최초로 이 단체를 만들고 이 단체의 기여도가 많다고 해서 나의 권리를 주장하려고 하면 회원들 간에 불만이 생기고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단체의 대표도 언제든지 그만둘 생각을 하고 단체를 이끌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10걸음보다 10사람의 한 걸음이 더 소중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단체를 이끌 때 즐겁고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저의 얘기를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